자, 유튜브를 여러분 꿈꾸시는데요. 예, 여러분 저희 63%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63% 안에 들어가십니다. 자, 가장 하고 싶은 분야, 일상. 하고 싶은 거. 저거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돼요. 예. 게임만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게임 채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인 거 실제 많이 하고 있고요. 먹방도 뭐 아무나 합니까? 그쵸? 먹방도 뭐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 그쵸? 대식 깔아야지 먹방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 정도 예, 요리 채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어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유튜브의 영향력입니다. 대도서관은 아마도 굉장히 사회에 되게 선한 예, 리사이클을 일으키는 일종의 그런 분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 예, 여기 딱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도티, 예, 여기죠. 예, 도티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했다 초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뒷광고 때문에 이제 예, 살짝 이제 좀 예, 이미지를 구긴 측면이 있지만 그렇고요. 송대기라는 이분은 예, 100만 구독자인데 자신의 예, 아무도 내가 얼마 벌어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쫙 예, 냈어요. 나 얼마 법니다. 예. 그래서 수익은 얼마고요. 예, 유튜브로 수익은 얼마고, 아프리카는 얼마고, 페이스북은 얼마고, 광고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본인의 수익 구조를 완전하게 예, 공정하게 밝혀서 되게 하나의 과세 표준을 하는데 되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켰죠. 지금은 이제 예, 여기는 조금 이제 여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조금 이제 지금 예, 안 하고 있어요. 예, 1년 전에 컨텐츠를 올려놨어요. 여기는. 자, 이거 보람튜브 예,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보람이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예, 수익률 1위. 그죠? 몰랐는데 왜냐하면 애 안 키우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유명해졌냐? 강남의 97억 빌딩을 얘 이름으로 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지? 예,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봤더니 얘가 유튜버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찍었던 아까처럼 예, 일상을 찍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일상을 한 30% 이상을 찍는데 이거 그럼 도대체 뭐가 재밌을까 일상을 찍는데. 근데 이제 애들을 갖고 있는 예, 애들이 있는 엄마들은 되게 예, 되게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노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키즈 유튜버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장난감 어떻게 갖고 놀았어요. 뭐 있죠. 캐시 언니 이런 언니들, 캐리 언니 이런 언니들 다 그런 언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상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보면서 자기 아이들이 나오는 것들을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도 실제 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 보람 채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다기보다는 해외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봐요. 예. 그래서 거의 한 7, 80%가 해외 구독자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번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예, 키즈 채널을 혹시 예, 여기에 하시겠다면 지금은 승산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키즈 채널이 되게 문제가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 구독자 1000명 정도 되고 시청 시간이 한 4000시간 정도 되면 여기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입이 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1000명 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근데 이제 구독자 10만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그것만 갖고 예, 생활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지금 뭐 그분들이 다 그런 관리 하에 예, 일단 있죠. 회사가 있죠. 자, 아까 예, 받는 채널을 봤더니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실질적으로 예, 만들어내는 예, 유튜브 채널은 이제 광고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55,800개 정도, 예, 47개니까 그렇죠. 미국이 제일 많고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유튜브 채널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유튜브의 컨텐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깜짝 놀라실걸요? 한국입니다. 놀랍죠? 인구 대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만큼 유튜브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많이 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좀 이게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자시는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해놓고 집에서 틀어놓고 그냥 주무시고. 예, 이거 만약에 종량제로 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어렵죠.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뭐 통신사 뭐 연결하면 한 3만 원대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이 3만 원대의 모든 지식을 나의 그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발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보니까 예, 그런 문제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요거 꼭 이제 달성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만드시고 뭐 이러니까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경제 유튜브를 하신다고 제가 받아서 실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좀 넘어갈게요. 이게 최근에 되게 뒷광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 씨, 한혜연 씨, 쯔양 도티. 예. 근데 쯔양은 또 이제 더군다나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막 이렇게 냈어요. 예, 저 이제 완전히 유튜브 접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뒷광고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이때 들어가서 이제 예, 봤는데 뭐 지방에 있는데 예, 이제 논란이 됐다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데 올라가서 제가 해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예,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예, 문제가 막 계속 댓글에다 이제 뭐 아까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이제 하차합니다. 이게 일시적 하차가 아니라 저희 이제 영원히 예, 유튜버를 안 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예, 요번에 다시 복귀했어요. 네. 그래서 네. 슬쩍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키즈 채널들이 이제 실제 정말 쏠쏠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실제 아이들이 출연해서 왜냐면 어떤 장난감을 줘도 아이들이 예, 3시간, 4시간 못 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 주면 어떨까요? 다 넘깁니다. 그쵸? 예.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이 키즈 채널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 혹시 키즈 채널과 관련한 미국에서 큰 문제 일어났던 거 혹시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사 게이트라고 합니다. 네. 이 뭐냐면 엘사 우리 이제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실제. 그쵸? 겨울왕국의 엘사가.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 얘를 활용해서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떨까요? 저거 가지고 이게 유튜브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유통되는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런 유아 채널을 아이들을 엄마들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저거 막 납치되는 이런 예, 재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예, 여기 엘사가 있는데 술 먹고 막 이런 예, 애니메이션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성추행과 관련한 거 예, 이런 것들이 엘사 캐릭터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미국 중심으로 쏟아졌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가장 93%나 되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소비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무차별적으로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게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 맘 카페를 중심으로 이거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예. 나서 실제 유튜브가 다시 한번 쫙 점검을 해봤더니 키즈 유튜브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예, 이거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게 됐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주로 하는 거는 안 돼요. 아이들이 나와서 뭐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아이의 일상을 아이가 예, 주체가 돼서 하는 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키즈에는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뭐 어른들은 그러면 이제 어른이 나와서 아이가 어떻게 그야말로 예, 비주체가 되는 거는 허용하지만 어른이 나와서 맨날 장난감을 갖고 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키즈 채널이 거의 예, 이렇게 예, 하락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존의 키즈 채널을 했던 시장은 어떨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키즈 채널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렵고요. 이분들이 이제 아주 예, 본인들의 아까 자녀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는 거를 이렇게 찍거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되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키즈 채널 안 되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애도 구독자가 늘지 않네? 자, 그럼 내가 딴 채널로. 그럼 어때요?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쵸? 왜?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쵸? 내가 이때까지 했던 나의 구독자한테 배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이때까지 들어왔던 구독자에게 하루아침에 이거 안 된다고 접어버리고 제가 딴 데로 갈게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못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 제약이 너무 많아서 실제 굉장히 예, 심각하다 이거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맘 카페에서 일어났던 예, 댓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절대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중하게 예, 유튜브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비자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우리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뭐 저 또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언론진흥재단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오랜 동안 시키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작까지도 참여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에 프랑스 어린이들은 신문을 만들어내는데 언론재단에서도 이거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신문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 신문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신문이 있죠. 뭐 이를테면 조선일보에서도 나오고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아이들이 볼만한 어른들이 아까처럼 게이트킹을 해서 어른들이 직접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소비하는 계층과 만들어내는 계층이 다른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본인들의 신문을 만들어내면 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 네, 선생님. 내가 볼 신문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미디어 역량 5가지 중에 뭘까요? 소비자로서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초이스할 수 있다.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많으면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 이 아이들은 미리 어때요? 미디어 역량들이 어릴 때부터 키워지겠죠. 내가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직접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취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디어 역량들이 더 증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송출되고 뭐 어쨌든 지면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전 과정을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돈을 버는 거? 미디어 교육을 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이 세계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경제적인 역량도 있고 사회적인 역량도 있고 다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른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주 작게는 투표 하나. 그죠? 하실 수 있는 전체가 미디어 역량들이 그만큼 개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학생들도 프랑스 되게 좀 잘 하고 있어요, 실제. 영국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하면 이제 영화에 좀 많이 있는데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되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이를테면 프랑스 역사 교사가 이슬람 교육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슬람 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살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그 역사 교육 안에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 교육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떠냐면 민주시민의 역량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는 특히나 이슬람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프랑스는 어떤 취업의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이슬람 교를 믿는 분들을 노동자로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도 향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되게 숫자가 작았어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의 역량들이 엄청 커지게 됐죠. 그런데 이분들의 위치는 늘 어떠냐면 프랑스는 그야말로 뭐 똘레랑스, 그쵸? 다양성을 되게 추구하는 나라인데 되게 어떤 부분에서 열애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프랑스 내에서는 뭐 히잡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그것은 문화적인 억압이라고 보는 쪽과 프랑스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교육시 이를테면 대학에서도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히잡했으니까 이건 되게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 나가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는 히잡을 태어날 때부터 써서 나는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되려 여성들이 일어나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문화적인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하나의 억압의 기제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이렇게 토론을 되게 좋아하는 나라고 시끄러운 거를 굉장히 감내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숙이지 않겠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들을 미디어가 어떻게 그죠? 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분열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굉장히 실제 현실로 들어가서 미디어를 제작하는 청년들 되게 많이 있고요. 청소년기에도. 그 다음에 노인들도 심지어 되게 적극적으로 실제 합니다. 우리도 이제 노인 미디어 교육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노인 미디어 교육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지체에 대해서 되게 합니다. 아까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보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나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노인 교육 시켜야 되는데 줌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줌으로 하실게요 이러면 줌이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활용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저도 되게 노인 미디어 교육 특강 같은 거 가서 되게 많이 할 때 그런 정치적 입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처럼 절대 이분들은 70평생, 80평생 살아왔던 경험을 버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겨레 30년 보신 분이랑 조선일보 30년 봤잖아요. 만나면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좁혀지지 않아요.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편향이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이제 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 뭐냐, 전생에 단계별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하죠. 이제 아까 제가 2019년부터는 학교 현장으로 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하라고 이제 정부가 바로 얘기하는 거죠. 자,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각각의 교육청 차원으로. 근데 여기에 가서 수업해 보면 확실히 애들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미디어를 제대로 공부할 거예요. 제가 꿈의 대학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하니까 꿈의 대학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제목이 뭐냐면 미디어로 보는 인문사회학이에요. 여기 인문도 들어가 사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17명 제가 하는데요. 진짜로 그 주에 제가 수업 전에 그 주에 있었던 시사적인 내용을 카톡에다가 링크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공통된 거 제가 빼고 이제 이렇게 2가지 정도를 뽑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질문이 대학생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생의 신문은 거의 한번 열동률 제로. 얘네는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리터러시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은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뭐 실습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스마트 렌즈 활용하시면 되게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유튜브 할 때 뭐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픽사 이런 데서 가져오시면 여러분 사오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경제 뉴스를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 무슨 이렇게 경제와 관련한 통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만약에 하신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모르죠. 네. 스마트 렌즈. 제가 여기 있어요. 이분이 왜 제가 여기다 나눴냐면 이분이 이게 한국 지역의 특정 지역의 산입니다. 나무는 모두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로 온 산을 뒤덮었는데 재앙이 나서 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그냥 페북에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미디어가 아니죠.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매체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환경단체가 막 난리다, 환경단체 사망했다, 뭐 대한민국 썩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을 실제 하고, 그것이 정권에 대한 문제까지 확산이 돼서 막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이렇게 공유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편집장이에요, 편집장. 이분이 시사 주간지의 편집장입니다. 그럼 얘기 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개인이 페이스북을 하는 거와 내가 뒷배경에 그러니까 시사저널이라는 게 아니라 시사적인 잡지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편집장인데 페이스북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올린다. 그럼 어떨까? 일단 신뢰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구독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왜?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채널이지만, 그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정치인들은 어디다가 자신의 견해를 씁니까?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씁니까? 페북에 씁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하죠? 취재 가지 않습니다. 취재 가는 기자들도 있지만 많은 기자들이 정말 유명한 우리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나 뭐 그죠? 지금 진중권 씨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중권 씨가 한마디에 뭐 하면 다 실어주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죠? 그분들이 되려 생산자의 역할들을 더 철저하게 해내시고 기자들이 그분들을 퍼날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만약에 페이스북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 렌즈를 여러분 일단 누구나 구글 스마트 렌즈 앱을 까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요거를 요거 딱 누르면 요거 딱 누르 저거 누르죠. 지금은 여기 버전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뭐가 문제냐면 요거 요만큼 캡처해서 제가 내 갤러리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내 갤러리에 저장했죠.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구글 스마트 렌즈로 저장한 거를 불러와서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요거 불러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연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했더니 연관 이미지 요 이미지가 있는 게 이렇게 다 나와요. 촥촥촥촥 다 나옵니다. 원래 저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산이 아니라 중국의 산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래 소스가 어디 있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온갖 데 다 쓰실 수 있지만 원 소스가 어딘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원 소스가 어딘지 나오는데 읽어봤더니 사진에 여기 이제 중국 허베이성의 어떤 성인데 이제 산인데 여기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기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들이 쭉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거죠. 이 기사를 읽어봤더니 정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라 해놓고 막상 만드니까 보조금 많이 안 주더라, 빨리 안 주더라 이 기사였어요. 그럼 원래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전혀 다르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이미지 판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걸 누가 발견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전문가가 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페이북을 활용하는 그냥 한 시민이 이상해. 우리나라 이런 산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다 검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해. 이분이 뭘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역량,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역량 이거를 전부 다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없는 말을 영상으로 조작해내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자, 지금 입을 보시면 뭐라 움직이죠?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제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70대인데 20대, 10대에게 강의해야 되잖아요. 누가 제 나이에 예를 들면 뭐 70대의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강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굴 바꾸고 목소리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강의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까 채널 구독자를 만약에 향후 한 5년 안에 될 겁니다. 지금 앱이 나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강사, 유튜버 이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은 실제 끝이 없고요. 저도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나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1년을 딱 겪어봤더니 이 온라인도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얼굴, 20대의 내 얼굴과 20대의 내 목소리로 강의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의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은 굉장히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로서 이용자로서 그다음에 생산자로서 굉장히 필요한 핵심적인 것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유튜브 한 달 했는데 한 달 만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저 내렸어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뉴스 소비자로서 그다음에 미디어 소비자로서 그다음에 미디어를 만드는 생산자로서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실은 민주시민에 대해서 역량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기반으로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교육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여러분이 소비하시는 미디어, 여러분이 생산하시는 미디어 그래서 양질의 미디어를 소비하시고 생산해 주시는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